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교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권택환입니다. 예,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저와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내용들로 2시간을 한번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문, 방송에서 가장 많이 보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아동학대입니다. 볼 때마다 부모님들이나 이 선생님들 모두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인데, 이 친부모가 친자녀를 폭력을 한다. 이런 뉴스가 요즘 많이 들으셨죠? 예, 또 폭언을 한다. 이런 뉴스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아동학대가 그런 폭력, 폭언, 이것만 학대냐. 우리가 부모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방임, 이것도 이제 처벌한다고 이제 하는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폭력하지 않고, 폭언하지 않고, 방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훌륭한 부모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부모 역할이 뭔가, 이 학대받고 자란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예, 당연히 이제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럼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것은 누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예,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건 누가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행복, 불행은 내가 생각하는데, 그럼 나는 뭐냐?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나. 어머님도 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손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저 따라 하십시오. 나. 예, 한 번 더 나. 예, 마지막으로 나. 예, 손 내리십시오. 방금 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그럼 뭐냐? 과학자들이 이것을 계속 연구를 했어요. 나는 뭐냐? 나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이 특별히 뭐가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나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 나라는 거예요. 어떤 간질 환자가 있었습니다. 계속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수술을 했어요. 간질을 일으키는, 발작을 일으킨 그 부위를 탁 잘라내버렸어요. 요즘은 이런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왜? 간질을 일으키는 그 부분을 잘라내면은 간질은 없어지는데 새로운 기억을 저장을 못해요. 초창기 때 이런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수술을 안 하죠. 그래서 간질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은 간질이 있어서 수술을 했다. 이제 간질은 없어졌다. 그러나 기억을 못한다. 이해가 됐어요. IQ가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이러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러는 겁니다. 30년을 이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새로운 기억을 저장 못하는 나가 된 겁니다. 나라는 것이 나의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이 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실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화해서 TV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3년 만에 찾았어요. 겨우 찾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그 3년 동안 이제 기억을 잃어버리고 청소년 보호센터 가는 데서 생활하다가 엄마를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엄마는 이제 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계속 아들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아들이 옛날의 그 모습을 찾아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면 치료를 해가지고 옛날 자기를 자꾸 찾아 나가는데 옛날 자기 아들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체면 치료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약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의 아이는 너무너무 말썽꾸러기 아이였습니다. 도둑질하고 가출하고 문제 아이였는데 딱 찾고 보니까 이 아이가 기억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아이가 딱 됐는데 완전 모범생이 돼 있는 거예요.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금융고시를 합격도 하고 그 어머니가 보니까 완전 새로운 아이가 돼 있기 때문에 옛날 그 아이로 돌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약도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뭐냐? 나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소녀 이야기고, 두 번째는 두 소년 이야기고, 세 번째는 호랑이를 이긴 황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어느 한 소녀가 있었어요. 유치원을 다니다가 학교에 다 1학년 입학했어요. 그런데 1학년 교실에서 이 소녀가 교실에서 소변을 실수를 했어요. 오줌을 넣은 거예요. 이 교실에서 오줌 누는 여학생은 적극적인 애일까요? 좀 소심한 애일까요? 예. 선생님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못 하는 겁니다. 참다가 오줌을 싼 겁니다. 근데 오줌을 막 탁 쌌는데 오줌을 뚝뚝뚝뚝 흐르는 친구들이 봤어요. 막 놀려댔어요. 오줌 쌀기라고 계속 놀려댔어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선생님이 물론 데리고 가서 화장실 가서 씻겨주고 했지만 그 어렸을 때 온 반 아이들이 볼 때마다 오줌 쌀기라고 놀리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오줌 쌀기라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강력한 수치심이 이 우리 뇌의 저장이 탁, 편도의 저장이 탁 돼가지고 어른이 되었어도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 학생은 어른이 됐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소변 조절이 안 돼요. 입시를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긴장된 상태에 탁 들어가면은 소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가야 본인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또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도 1학년 교실에서 오줌을 싸버렸어요. 다른 애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오줌을 탁 놓는 거 선생님이 저를 먼저 봤어요. 아이고, 저걸 그냥 놔두면 온 반 애들이 오줌 쌀기라고 놀릴 텐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물컵을 가져가가지고 옆으로 쑥 가서 무릎에 탁 실수로 쏟는 제가 탁 쏟았어요. 아, 영희야 미안하다. 아유, 선생님이 잘못해서 네 무릎에 물을 쏟았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 얼른 싹 닦아줬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은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데리고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씻겨줬어요. 근데 아무리 1학년이지만 내가 오줌 싼 건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수치심, 그것은 선생님이 해결해 줬어요. 그렇죠? 그러나 선생님 앞에 남아있는 그 수치심 50%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씻겨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희야, 괜찮아. 선생님은 3학년 때까지 쌌어.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선생님은 3학년 때까지 쌌다는데 내 1학년 때 싼 게 대수입니까 대수 아닙니까? 그 수치심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여학생은 어른이 돼서도 지금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고, 두 번째 여학생은 선생님이 됐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그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그 선생님이 일부러 물을 쏟았던 걸 알고 나도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선생님이 됐어요. 오줌 한번 싼 기억이 있는데 누구는 강력한 수치심의 나가 있고 누구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이번에 두 소년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가 무상교육이죠. 의무교육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가 공짜로 다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다 냈어요. 뭐 육성회비, 뭐 공납금, 뭐 이름은 좀 각각 달랐지만 다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다 보니 마지막에 오늘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일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30명 일어섰죠. 내일까지 돈 다 가져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야, 너 돈 안 낼 것 같으면 학교 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그 학생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우리가 다 아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을 하면서 당신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이렇게 물었어요. 판사님, 어렸을 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저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칭찬 한번 해주고 그때 돈을 못 가지고 갔을 적에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안 줬더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 돈 못 낸 또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 남은 한 학생을 살짝 불렀어요. 그래, 엄마한테 공락금 좀 내달라고 말씀드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살짝 불렀어. 그래도 못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등록금을 내줬어요. 그래, 선생님 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두 번째 소년도 나중에 선생님이 돼서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줌을 한번 쌌는데 한 사람은 트라우마가 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선생님이 됐어요. 똑같이 돈을 못 가져왔을 때 강력한 수치심을 받는 학생이 있고 선생님이 살짝 불러가지고 용기를 준 기억이 있어요. 이 뭐냐? 이 나는 너 어떻게 결정되냐? 누가 나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이것이 결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이기는 황소. 호랑이하고 황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상식적으로. 예, 누가 봐도 호랑이 이깁니다. 근데 왜 호랑이를 이긴 황소? 이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집을 오는데 황소하고 오는데 호랑이가 산에서 한 마리 내려왔어요. 만났어요. 이 황소도 호랑이를 처음 본 거예요. 저 어떤 놈인가 이렇게 처음 봤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려고 주인님하고 탁 보니까 주인이 어디 가고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 나하고 매일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나에게 밥도 주고 모든 생활을 같이 하는 아버지 같은 주인이 나를 버리고 그러마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간다는 것은 저 앞에 있는 저 처음 본 저 시커먼 놈은 나보다 힘이 세다는 겁니까? 약하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주인이 도망가는 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정보가 들어오느냐? 저 앞에 있는 처음 본 시커먼 저 놈은 나보다 굉장히 힘이 세다는 정보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황소는 꼼짝을 못하고 절절절절 떨다가 오줌을 절절절 절이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붕 날아와서 이 황소 등에 탁 타가 목을 물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몇 달 뒤에 다른 집 농부가 황소를 데리고 일을 하고 집으로 가다 또 그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이 황소도 호랑이는 처음 봤어요. 이제 주인한테 물어보려고 딱 보니까 이 집 주인은 도망을 가지 않고 황소에게 손을 탁 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룽아, 저 앞에 있는 놈이 호랑이라는 놈인데 사납기는 한데 덩치는 네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황소가 보니까 덩치가 내가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누룽아 잘 봐라. 저놈은 뿔이 없지? 너는 뿔이 2개나 있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뿔이 2개예요. 저 놈이 네 등에만 못 올라타게 하면 네가 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래요? 내 등에만 타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네가 덩치도 더 크고 뿔이 2개나 있고 네가 저 호랑이를 깨물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가장 장점을 살려서 저놈이 네 등에만 못 올라타면 네가 진리가 없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호랑이는 또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황소는 나만 보면 오줌을 절인다는 정보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저 황소도 겁을 먹고 있겠지. 붕 날라서 등에 딱 타려는 순간 그 큰 덩치로 2개의 뿔로 그대로 호랑이를 탁 받아서 호랑이가 꼬그라 떨어져 버렸어요. 호랑이를 이긴 황소. 자, 이 3가지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내 아이에게 과연 어떤 정보를 주고 있냐는 겁니다. 최대한 나쁜 사람들은 때리는 정보, 폭언하는 정보, 방임하는 정보에서부터 나는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 부모인가?
그래서 똑같은 아이가 있더라도 내가 경험한 정보에 따라서 또 내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IQ도 비슷하고 가정 환경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 생활 여건이 있는 아이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굉장한 자긍심과 존중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환경이 비슷한데 수치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냐? 부모님이 준 정보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공부는 누가 잘할까? 어머님들 제일 궁금한 문제 아닙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 모든 어머니들의 그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럼 공부는 누가 잘하느냐? IQ가 높으면 잘하느냐? IQ가 높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공부를 잘하나요? 나는 공부 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잘한다는 거예요. 아, 제가 공부 잘하는 거라고요? 그럼 넌 잘하는 놈이야. 내가 잘하는 거라고요? 아, 그래요? 내가 잘하는 거 맞죠? 나는 뭐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가 너는 잘한다. 아, 내가 잘하는 거라고요. 이 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잘한다는 거예요. 정리정돈도 마찬가지. 정리정돈 잘하는 아이들 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정리정돈 한번 딱 했는데, 누가 정리정돈 잘한다고 엄마도 칭찬하고 할머니도 칭찬하고, 이게 정리정돈 잘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나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게 정리정돈 잘하는 거라고요. 나는 정리정돈 잘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아이가 그것이 자꾸 신념이 커지고 습관화가 되고 저절로 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는 누가 좋냐? 피부 좋다고 말 많이 듣는 사람들이 계속 피부 관리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도 난 피부 좋은 사람이 다 이 크림, 몸에 닦아내는 크림 있잖아요. 다 닦고 잔다는 겁니다. 안 좋은 사람 아이고 치워라.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 자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거나 정리정돈을 잘하거나 뭘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잘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2016년 최근 제일 따끈따끈한 연구 결과입니다. 누가 아픈가를 연구를 했어요. 이걸 얼마나 연구했느냐. 95년부터 2013년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 프랑스하고 미국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중 연구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럼 누가 아프냐? 나이가 든 사람이 아프냐? 누가 아픈지 아세요? 나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죠. 누가 아프냐? 똑같은 70이라도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 이게 뭐 나이가 뭐 들은 거야?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나는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로 많이 아프고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2016년 올해 연구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비밀. 무슨 비밀이냐? 이 지구를 경영하는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1%.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구나. 우리 이 지구 시민들, 지구 경영을 하는 사람들의 1%는 이 우주의 법칙,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2008년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입니다. 무슨 비밀이냐? 이 책을 다 읽어보시면 딱 몇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각에는 끌어당기는 힘과 주파수가 있다.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된다는 겁니다.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고, 나는 나이가 들지 않았어 생각하면 그 생각도 우주로 전송되고, 어떤 생각이라도 탁 생각하는 사람은 우주로 전송되고, 그 생각은 자석처럼 같은 주파에서 있는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시크릿 법칙이라는 거예요. 장미란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다 보셨죠? 장미란 선수가 역도만 열심히 든다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민환 선수가 열심히 역도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뭘 하느냐. 틈틈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자기 생각을 우주로 쏘는 겁니다. 이것도 TV에 다 방영이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다 올림픽 경기에 가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관중이 앉아 있는 데서 역기를 번쩍 드는 것을 늘 상상을 해요. 그 메달을 목에 탁 다는 것을 또 상상을 해요. 그 메달을 달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을 해요. 틈틈이 계속 상상을 하는 겁니다. 역도만 계속 드는 게 아니고 틈틈이 이 나의 생각을 쉽게 말하면 이 시크릿 법칙처럼 나는 금메달 딴다는 이 생각을 우주로 계속 쏴보낸다는 겁니다. 장민환 선수뿐만 아니고 김효주 선수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김효주 선수가 큰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인터넷에 김효주 선수의 공책이 공개가 됐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김효주 선수가 이 시크릿 법칙을 누구한테 배웠나? 골프만 열심히 치는 줄 알았더니만 이 김효주 선수의 공책이 인터넷에 공개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뇌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걸 골프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걸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뇌를 속일 수 있다. 항상성 유지의 기능.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도 희망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노트를 보고 야, 역시 골프 선수든 역도 선수든 뭔가 탑에 가는 사람들은 이 자기가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구나. 계속 이 정보를 스스로에게 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자기가 스스로에게. 그 시크릿 법칙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당연히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당연히 부자야.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빚만 없으면 좋겠다. 빚만 없으면 좋겠다. 융자만 다 갚았으면 좋겠다. 몇 분 찔리실 분 계시죠? 절대로 그래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빚만 없으면 좋겠다. 융자만 다 갚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융자 갚는 게 목적이에요. 그 우주가 뭡니까? 계속 빚 갚을 일만 계속 주는 겁니다. 빚 다 갚고 집에 오면 또 빚 갚을 일이 생겼어요. 이제 융자 다 갚았다. 그러면 집에서 또 무슨 일이 또 빚 갚을 일이 생겼어요. 왜? 이 사람은 빚 갚는 게 목적인 줄 우주가 알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당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들도 우리 애가 못 되면 어떡하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애는 틀림없이 잘 될 수 있어. 너는 틀림없이 잘 될. 지금 성적이 어떻든 지금 모습으로의 미래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잘 된다는 걸 믿는다. 부모부터 그 시크릿 법칙을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부터 부자가 되는 방법. 융자만 없었다. 빚만 다 갚았을 때 오늘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부자야. 교실에 저는 이제 선생님들 교실에 가보면요. 여러 형태의 선생님을 볼 수 있어요. 자세가 안 좋은 학생들 선생님은 자세를 교정을 시켜야 되겠죠? 철수 똑바로 앉아. 영희 똑바로 앉아. 미영이 똑바로 앉아. 이런 선생님 계세요. 똑같은 선생님은 철수 옆에 잘하고 있는 친구 길동이 야 자세 좋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그 옆에 또 원래 교정하려고 하는 그 옆에 친구 야 미진이 자세 좋네. 너도 자세 좋네. 야 우리 반 애들 오늘 자세가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하고 원래 자세를 바꾸려고 했던 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걔들도 몰래 카메라를 딱 찍었더니 이따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친구를 칭찬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걸로 계속 학급 경영이나 가정 경영을 하시는 선생님과 부모가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것을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나는 어떤 부모인가? 항상 부정적인 걸로 뭘 교정하려고 하는가? 긍정적인 것으로 교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중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대구 시내에 이제 선생님 하는 초임 선생님이 있어요. 제 제자죠. 이제 첫 발령 받고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첫 발령 받았으니까 학급 경영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학급 애들 어떻게 다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내일 아침에는 아침에 탁 교실에 들어가서 애들 입에서 예스라고 밖에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꼭 하루에 2개 내지 3개씩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자, 예스. 자, 오늘 시작하는 학급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 자, 공부 시작하자 이런 학급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김효주 선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 자, 이거를 3초 만에 탁 답을 쓰라고 하면 의림치로 3초 만에 답을 탁 쓰라고 했어요. 500이 나왔어요. 이걸 보여주고 3초 만에 답을 쓰라고 했어요. 의림치 쓰는 거죠. 2500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나 곱하면 답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당연히 같잖아요. 근데 왜 이것은 500이 나왔느냐? 1이 먼저 보입니까? 8이 먼저 보입니까? 1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나 자녀를 볼 적에 내 아이의 가장 못한 점, 부족한 점을 보고 기대치를 딱 생각하면 500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내 아이의 장점, 강점부터 딱 보기 시작하면은 2500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육을 하기 전에, 가정교육이든 학교교육이든 하기 전에 5배 차이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벌써. 실제 교육의 결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제가 이제 시크릿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맥락에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서 작년인가 이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학이에요. 이 대학에서 이제 신입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을 공개를 했어요. 그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뭐 수학 교수법, 영어 교수법 이런 책이 아니에요.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이 연금술사 이걸 제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나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이걸 가장 많이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들은 학생들은, 자녀들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느껴야 돼요. 자, 나는 어떤 부모인가? 우리 부모님들은 주로 이제 자녀들에게 의식주 해결해주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유산 좀 물려주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부모님들 생각은 하지만 이것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폭력하지 않고 폭행하지 않고 포근하지 않고 방임하지 않으면 그러면 좋은 부모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부모는 나는 어떤 정보를 내 자식에게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누룽아, 저 호랑이가 네 등에만 못하면 네가 질 리가 없다. 는 정보를 내가 주고 있는 건지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너는 할 수 없다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건지 이 부모님의 정말 가치는 여기서 결판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님 2분 살아 계시는데 유산은 못 받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께서 항상 아이고 우리 아들 할 수 있다. 시험을 잘 쳐도 할 수 있다. 시험을 못 쳐도 할 수 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할 수 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50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 어머니는 또 저뿐만 아니고 손자들 보면 아이고 우리 손자들 할 수 있다. 계속 이 말씀을 하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가장 큰 유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험을 잘 쳐도 아이고 우리 아들 할 수 있다. 떨어져도 아이고 할 수 있다. 항상 그 말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 비밀을, 이 법칙을 책을 안 읽으셨는데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유산을 물려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그러면 어떤 아빠는 힘들면 차 아프든지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아니 엄마 아빠한테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적에 힘들면 그만두든지 뭐 그러면은 힘들면 포기하라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말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가 때리지 않는다고 또는 심한 욕설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아이를 잘 교육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때 무슨 정보를 주느냐? 힘들면 포기하라는 정보를 받는 겁니다. 그래 힘들어. 힘들다면 네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야. 우리가 뭔가를 이룬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육상 선수든 테니스 선수든 뭐 공부를 했든 요리를 했든 이 세상에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분야에 뭔가 이룬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힘들지 않은 과정은 한 번도 그걸 안 거치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때 힘들어. 힘들다면 네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야. 아버지 어머니의 의식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힘이 든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나한테 힘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다. 물론 운동을 하면 힘이 들죠. 그러나 이런 학생들은, 선수들은 이 힘든 걸 내가 피하지 않고 계속 힘을 내가 받는 겁니다. 말 그대로 힘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걸 다 받아놓으면 어떻게 돼? 정말 힘이 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는 사람, 내가 어떤 시험에 합격되는 사람, 내가 어떤 경기에 최우승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뭐냐? 그 힘듦을 싹 내가 받아버리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면 그만두든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계속 그만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의 뜻을 힘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어머님들하고 저하고 붕어빵을 한 1000개쯤 만들어야 된다고, 1000개 또는 10,000개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다 필요하죠. 틀도 필요하고, 밀가루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안고도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하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예, 틀이 제일 중요합니다. 틀. 아무리 좋은 물과 밀가루와 안고가 있더라도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려고 마음먹었으면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붕어빵 틀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붕어빵을 만들려고 마음을 놓고 우리가 국화빵 틀에 넣으면 뭐가 나오죠? 네, 국화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좀 물과 밀가루와 안고를 갖고 와서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붕어빵 틀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은 행복한 틀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틀에 넣어놓고 내 아이가 행복한 아이로 커주기를 바란다. 과학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요즘 가정폭력을 행사한 부모들이 경찰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폭력을 당했던가요? 안 당했던가요? 예. 그 사람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틀 이론입니다. 틀. 자기도 모르게 그 틀 속에서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고 어른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틀 속에서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은 행복한 틀 속에 넣어줘야 돼요. 요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모 교육청에 가서 이 교장 선생님들 모셔놓고 학교 폭력 예방에 대한 학교장의 역할, 이 강연을 했었어요. 저하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하고 부장 판사님하고 이 세 분이 묶어서 세트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다 마치고 부장 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우리 사회가 정말 걱정을 심각하게 해야 될 정도로 청소년들의 의식 수준이 심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 판사님 앞에까지 갈 정도의 청소년 같으면 조금 죄가 좀 중한 거예요. 경찰에서 경찰 수준에서 검찰 수준에서 이렇게 다 청소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훈방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교도소에 안 가도록 우리가 사회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판사님 앞에 가서 요즘 학생들이 이런다는 겁니다. 판사님, 저 요번에 한번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생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세상, 운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아이들의 그 가정의 틀은 과연 어떨까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 그 틀 속에서 큰 아이는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엔 가난한 집 아버지가 아이들을 이렇게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가난하게 크는구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학교 가서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가도 내가 도시락 못 사왔다고 하는 순간 우리 아버지 창피이기 때문에 밥 먹은 듯이 운동장에 나가고 운동장에서 수돗물을 먹고 교실에 탁 들어와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한 거예요. 왜? 나는 이 이야기를 내 자식한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딱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IQ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어차피 사회는 또 가난한 집이 있을 수 있죠.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 갖다 데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 이러니까 애들도 학교 가서 이 더러운 세상, 너 밥 가져와. 탁 뺏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전거 이리 가져와. 이 더러운 세상 같이 갈아타야지.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됐냐? 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처럼 가난한 집에서도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렇게 잘 돼 있는 적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인터넷에 조금만 마음 먹으면 공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사실 요즘 시절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틀이 깨지면은 절대로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자식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어빵은 국화빵 틀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붕어빵은 붕어빵 틀에서 나왔어요. 행복한 아이는 행복한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나 교사 강연 가면 교사 부모는 반드시 행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가정 학대의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첫 번째 의무입니다. 선생님이 첫 번째 의무는 본인이 행복하는 겁니다. 잘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생님은 본인이 행복하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71년부터 2003년도까지 30년 이상을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화두잖아요. 12,067명을 역추적해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도대체 행복이 뭐냐? 그래서 책이 한 권 발간되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 발간됐어요. Connected. 이 제목이 뭔가 살짝 이렇게 냄새를 줘요. Connected. 행복한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번역본이 이제 발간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책 제목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행복은 전염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행복하면 나의 이 행복이 내 친구한테 갈까? 이걸 연구한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 가면 나도 행복해질까? 이걸 연구한 거죠. 놀랍게도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한테 15%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냥 행복한 사람 옆에만 있으면 우리는 15% 그냥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좋다. 그러면 이 행복이 내 친구의 친구한테까지 가나? 이걸 또 연구했어요. 몇 프로 간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10% 간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게 친구의 친구에까지 가는구나. 좋다. 그러면 친구의 친구의 친구까지 가냐? 이걸 또 연구했습니다. 6%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행복하면 내 제자들한테 몇 프로 행복해 간다고요? 15%요. 그럼 내 제자들이 집에 가서 만나는 그 엄마한테 몇 프로 간다고요? 10%요.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퇴근해서 만나면 그 아빠한테까지 몇 프로 간다고요? 6%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가장 큰 의무는 뭡니까? 본인이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 아이 보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미국에서 연구를 했더니 이제 행복 점수를 탁 찍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온 사람은 초록색, 낮은 점수 나온 사람은 파란색, 그리고 중간쯤 나온 사람은 연두색,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점을 찍고 봤더니 학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노란색,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연두색은 연두색끼리 모여 산다는 거예요. 야, 너는 행복 점수가 높으니까 이렇게 모여 살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파란색은 소복하게 파란색끼리 모여 있고,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모여 있고, 연두색은 연두색끼리 모여 있다는 거예요. 전원주택을 지어서 같이 살든, 동아리를 같이 하든, 서클을 같이 하든, 그렇게 모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시크릿 법칙처럼 저절로 끼리끼리 모여 산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 산다. 자식은 결국은 누굴 닮느냐? 사랑받고 자란 아이 계속 자기가 어른이 돼서도 사랑을 주게 되는 겁니다. 학대받고 자란 아이 자신도 모르게 학대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시어머니 막 욕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거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왜 그러냐? 그 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호이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개종시계 수집가예요. 온 방에 개종시계가 수십 개씩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시계빵 보기 어려운데 어머님들 예전에 이런 시계빵 한번 보셨죠? 예, 요즘은 다 전자시계 돼가지고 시계빵에 막 시계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계빵 보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온 방에 시계 이제 축가 있었는데 몇 달 어디 외국에 갔다 오니까 시계축가 똑같이 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 없는 동안에 누가 이 시계를 이렇게 맞춰놨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확 흐트려 놨어요. 또 얼마 있다 보니까 똑같이 시계추가 촥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도 못하는 시계추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촥 똑같이 움직이느냐 이게 궁금해서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시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결국은 다 흐트려 놓더라도 결국은 시계처럼 똑같이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본에서 최근 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개의 메트로놈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다 이렇게 흐트려 놨어요. 다 다릅니다, 주기가. 근데 이것이 조금씩
소리가 일정하게 되고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호이겐이 발견한 개종시계처럼. 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32개가 제각기 다 달랐는데, 근데 보면 끝까지 하나 안 움직이는 놈이 한 놈 있어요. 그런데 온 방에 있는 메트로놈이 다 결국은 조금씩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는 부모의 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학교 가면 선생님의 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가정의 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사회에 있으면 이 사회의 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학급 분위기가 중요하고, 가정 환경이 중요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 의식을 만드는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상당히 지금 규칙적으로 됐죠? 예. 근데 요쪽, 제일 오른쪽에 뒤에 한 놈 안 움직이는 놈 있죠? 예. 오른쪽 앞에서 두 번째. 예. 예. 끝까지 반대로 움직이는 놈 한 놈 있잖아요. 예. 우리 지금 거의 지금 다 돌아갔고, 딱 한 놈만 지금 말을 안 냈는데, 이 놈도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학대받고 이런 보호해야 될 사람도 큰 사랑의 에너지로 딱 그 통에 넣으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물체든 사람이든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들 가정에는 저는 가정폭력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가정폭력 자체를 몰라요. 그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에너지권으로 우리 사회를 감싸 안으면은 결국은 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보셨죠? 지금 이제 다 통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자기장이 흐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여기 전기가 흐르잖아요. 우리 컴퓨터는 돌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뇌는 고기 덩어리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 어쨌든 흘러요. 여기도 흐르고 이 심장에도 흘러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기가 흐르니까 우리 주위에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자기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탁 찍으면은, 지금 기계를 찍으면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윙, 물론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 윙 이런 모양으로 한 2m 정도의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한 2m 정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의 생각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정에 다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가풍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머니는 내 아이 공부방 청소를 해줄 때, 그래, 우리 아들 오늘도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 그래,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의 생각과 어머니의 마음을 믿어주는 파장,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를 내 아들 공부방 청소할 때 꽉 채워주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또 어떤 어머님은 이 PC방 간 거 아이가? PC방 간 거 아이가? PC방 간 거 아이가? 의심의 파로 온 방을 채워주시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늘 믿어주는 파. 우리 아들 할 수 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는 것처럼 시험이 떨어져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다고 늘 해주는 것이 커튼 뒤에, 식탁 뒤에, 안방에, 화장실에 다 칠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게 가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콩이 두 쪽이면 한쪽씩 갈라 먹어야지. 이렇게 늘 해주는 아버지가 있고, 절대로 손해봐서는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항상 또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생각이, 그래, 항상 두 개 있으면 갈라 먹고, 주위에 잘못되거나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나눌 줄 아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버지 밑에 아들은 그 파장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가풍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육법에 나오는 홍익 인간이라는 겁니다.
널리 서로 다 갈라먹기 하자 이겁니다. 그 똑같은 아파트가 1층부터 15층까지 33평이 아파트가 있어도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15개 집이 다 에너지가 다 달라요. 여러분 가보세요. 다 달라요. 그 왜 그러냐? 그 집에 사는 아버지 어머니의 틀,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 항상 이 홍익의 정신으로, 콩 한 쪽도 갈라 먹어야 되는 정신으로, 이런 생각을 늘, 또 주위에 또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거나 보살펴주들 학생이 있으면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그런 정신을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다 받고 사는 가정과 절대로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려면 무슨 틀 넣어야 된다고요? 붕어빵 틀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몸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파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만 복사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님과 종이뿐만 아니고 나의 생각, 이 나의 마음, 이 파장을 내 아이들에게 복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부모님들이 계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종이만 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생각, 이 내 마음도 그대로 복사해서 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탁 바뀌시면은 몰라보게 가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도 달라지고 나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공령이 일어나고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서 그 가정은 엄마, 아버지, 아들, 딸 똑같이 일체화가 된다는 겁니다. 메트로놈이 촥촥촥촥 하나가 되듯이. 이제 이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면은 여러분들 가정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시간 동안 이제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외국에 수입할 필요도 없고 돈 드는 것도 아니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주, 유산, 돈 이런 것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내가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자식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되고 그 말들이 모여서 내 아이가 된다. 이것을 이해하시면은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받는 그 정보가 여러분들 자식이 되는 겁니다. 호랑이를 이길 수 없다는 정보를 준 황소는 호랑이를 보고 오줌을 저리고 호랑이를 너도 이길 수 있다고 정보를 준 호랑이는 호랑이하고 싸움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나는 어떤 정보를 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